자, 오늘 12월 15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좀 큰 테마들도 있고, 약간 스파스하게 작은 테마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 정도가 굉장히 큰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세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테마는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테마입니다. 지난주, 뭐 그 전주 계속해서 테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휴머노이드 쪽, 뭐 산업이 조금, 저기가 보인다, 그 성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마트 팩토리나 정부 지원 관련된 것들 가지고, 예, 저기를 받기도 합니다. 힘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도 로봇 육성 정책이나 휴머노이드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혹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습니다. 뭐 같이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도 따로 국가에서 투자하는 자본들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로봇을 중심 산업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별도로 로봇 산업들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약간 AI처럼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때문에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로봇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회사들 많이 올랐죠. 예,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중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는 아니고 20% 이상 올랐죠. 죄송해요. 20% 이상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강세를 많이 띠고 있어. DIC나 한라캐스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나 뭐 이런 다른 로보틱스 업체들도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원익홀딩스만 해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열 몇 배, 15배 뭐 이 정도 오른 것으로 보는데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던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37,500원인데요. 원래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2,000원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약간 최근에 고점 찍고 약간 눌림목 받고 있었는데 지금 다 오늘 다시 올라갔죠. 네. 상당히 그 저기가 강하다.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매출액은 아직 좀 적지만 자본 총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고평가, 성장주로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X IPO가 계속 시도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IB 선정을 착수했다.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그리고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 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위성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발사체 관련 업체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예요. 발사 쪽은요. 그 스페이스X는 결국은 발사체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발사체 쪽은 아직 멀었는데 이것하고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경우 오늘 여기 지금 테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가고 있긴 하지만 실이 없어요. 동양고속은. 근데 계속 또 상한가를 가고 심리를 타고 있으니까 또 이게 설명하기가 저도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뭐 사람들의 행동이라 아니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자체가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동양고속의 그런 상한가 행진은 솔직히 말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터미널 다 개발돼 봐야 저기 동양고속에 돌아가는 건 한 50억 정도, 크면 100억 정도 돌아갈 겁니다. 그게 동양고속이 지금 몇배가 올랐는데 그 배수를 다 그 저기 해줄 만큼, 설명해 줄 만큼 그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동양고속이 원래 6,000원에서요 지금 12배,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원래 200억짜리 회사가 지금 몇천억짜리, 2천억짜리가 회사 됐잖아요. 원래 200억도 안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실이 없거든요.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예. 거기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동양고속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정상회귀 관련해서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한알령이 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하고 음원음반하고 한알령 관련된 뭐 패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 올랐어요. 뭐 뜬금없이 패션주가 두 개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좀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M이나 YG 플러스나 근데 이쪽들이 워낙 좀 부침이 심하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약간 테마 형태로 분류가 돼 있긴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목은 해주십시오. 지나친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몇 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미김 수출 관세가 15%에서 0%로 면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수산하고 조미김하고 수출 뭐 이런 것 업체들이 올랐는데요. 사조시푸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CJ시푸드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조미김은 관세가 면제됐는데요. 일반 마른 김은 관세 면제가 안 돼요. 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냥 넉넉고 야 올라가니까 관세 떨어지니까 좋겠네 그러고서 올리는 거 그것도 좀 시기상조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은 그리고 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서 오르고 있고 생산 쪽도 사실은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수출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저희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예. 그리고 중국도 요즘에 생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양식 기술들을 발전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그런 세계시장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방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나 코스닥의 그 활성화되고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 주목하고 생물보험까지 엮이면서 제약하고 바이오 쪽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뭐 여기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업체들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하고 제가 신규로 보이는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양자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수익성이 증명이 안 된 그런 테마나 섹터의 그런 회사들은 제가 좀 옥석을 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항상 보시면 언제 털릴지 몰라라고 가시기에는 위험성이 좀 커요. 왜? 실패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 안정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업체를 좀 고르시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 주십시오. 너무 그 올라간다고 이게 왜 올라가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분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뭐 저기서 하는 사람들도 애널리스트라고 소위 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이거 성공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실제로 바이오에서 그 업체가 성공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기에다 거는 거라고 비슷해요. 주사위에다 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주사위가 아닌 업체도 있어요. 지금은 적자지만 이미 거래가 터졌다거나 이런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옥석 구분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로봇하고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로봇은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이쪽을 끌어갈 섹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어차피 뭐 전통의 강자 뭐 업체도 많거니와 정부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 지원을 한다면 바이오를 버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을 지원하게 될 거라고 하면 바이오는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들이 있고요. 우주항공이나 엔터나
수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출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우주항공 쪽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거나 정책적으로 뭐 매년 띄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 형태로 정책 수혜를 받거나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상 대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스팟성으로 간간히 올라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 대세는 대세로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테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